할로 알케인의 친핵성 치환 반응 마지막 강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언제 SN2가 일어나고 언제 SN1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미 우리가 파트 3하고 파트 2에서 다 봤지만 이번 그 영상에서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거를 좀 익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SN2가 일어나고 언제 SN1이 일어나는지는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 알킬 할라이드에서 할로젠 원소가 연결된 알파 탄소의 차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다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알파 탄소의 차수가 0차하고 1차일 때 여기서는 무조건 SN2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차일 때, 이때는 SN2와 SN1이 다 일어날 수 있고 3차일 때는 SN1만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갈라지고 문제는 이제 2차일 때, 여기 알파탄소가 2차일 때는 어떤 게 일어납니까? SN2하고 SN1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뭐가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친핵체가 이때는 작용을 합니다. 이 친핵체가 마이너스 음전할 땐 강한 친핵체거나 아니면은 중성의 약한 친핵체, 여기 때는 SN1이 일어나고요. 이때는 SN2가 일어난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 뭐 책에 나오는 두 가지 영향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SN2나 SN1을 갈라놓는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요거 개념 파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하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SN2와 SN1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 많이 풀면서 개념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2가 일어날 것인지 SN1이 일어날 것인지 판단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로 판단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탈기가 직접 연결된 알파탄소의 차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차수가 보시면은 밑에 뭐 그림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알파 탄소가 0차는 메틸이라고 그러죠. 1차일 때는 SN2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일 때는 SN2하고 SN1이 함께 일어나고요. 3차일 때는 SN1만 이렇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탄소 양이온이 형성될 때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입체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체장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카르보케타인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0차와 1차에서는 이 탄소 양이온이 형성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한 단계 반응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탄소에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고 반응이 되는 두 단계 반응이 아니고 여기서는 0차와 1차에서는 한 단계 반응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SN1이 아니라 SN2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차와 3차, 특히 3차에서는 우리가 카르보케타인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R그룹들이 굉장히 벌키하게 있기 때문에 입체장애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SN2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SN1만 일어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알파탄소가 2차인 경우이죠. 2차인 경우에는 이때는 탄소 양이온이 비교적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안정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강한 친핵체인 마이너스 음전하를 띤 뭐 OH-라든지 뭐 CN-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SN2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양이온이 생성되기 전에 얘네들이 같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이온이 생김과 동시에 얘네들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SN2가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약한 친핵체 뭐 H2O라든지 이런 중성의 친핵체가 사용되면은 SN1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하나 또 눈여겨볼 거는 자, SN1 반응이 그 2차 탄소일 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때는 뭘 좀 유의해야 됩니까? 바로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 반응을 좀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리 확장 반응, 고리 축소 반응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요 녀석 있었죠. 네오펜틸 그룹. 그죠? 알파탄소가 1차로 보이는데 옆에 그 뒤에 베타탄소가 4차인 경우 이때도 역시 SN2하고 SN1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SN2는 뭐 강한 친핵체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SN1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탄소 양이온 재배열을 할 때
1차로 만들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3차 양이온 탄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했었죠.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메틸과 1차 할로젠화 알킬은 SN2 반응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 SN2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할로젠화 알킬은 SN1만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할로젠 알킬은 SN1과 SN2 반응을 모두 한다. 다른 요인들이 메커니즘을 결정한다는 건데 다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액체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띄는 거냐 아니면 중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SN2, 1이 갈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2 반응, SN1 반응의 그 구분 판단 요인 두 번째 바로 친액체가 되겠습니다. 친액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 때가 아니고 알파 탄소가 2차일 때만 이 친액체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0차와 1차는 무조건 SN2가 일어나고 3차일 때는 SN1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2차에서는 SN2와 SN1이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알파 탄소는 2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친액체의 세기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강한 친액체가 사용되면 보통 음전화를 지닌 강한 친액체가 사용이 되면 SN2 반응을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H2O나 뭐 이런 알코올과 같은 약한 친액체, 즉 중성의 약한 친액체는 SN1 반응을 선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굉장히 쉬워요. 똑같은 그 기질이 있습니다. 반응 기질이 있어요. A는 똑같은 반응 기질인데 여기에 만약에 센 친액체, 즉 뭐 KOH라든지 뭐 NaOH라든지 그죠? 이런 마이너스를 띈 것들, 뭐 KC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친액체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N2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겁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여기도 보면 그 입체 배열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후면 공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상태로 그 이탈기의 반대 방향 쪽으로 들어가서 입체화학을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똑같은 반응 기질과 반응할 때 여기도 보면 2차였잖아요. 알파 탄소가 2차, 여기도 2차였습니다. 2차면 SN2, SN1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번엔 보니까 친액체가 H2O예요. 위에는 마이너스 OH였지만 요것 때문에 SN2가 반응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요것 때문에 SN1이 반응되는 겁니다. SN1은 입체화학이 굉장히 쉽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면 어쨌든 얘네가 그 비알이 떨어져 나가면 탄소 양이온이 형성돼요. 이때는 이미 여기 알파 카본의 카이랄 센터의 기능이 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전면 공격, 후면 공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대 50으로 즉 레시믹 컴파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입체 화학을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판단 요인 첫 번째, 그 다음 판단 요인 두 번째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N2냐 SN1 반응이냐를 판별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탈기고 두 번째는 이제 용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인 이탈기를 먼저 보도록 하는데요. 이탈기 같은 경우에는 SN2 반응, SN1 반응에 상관없이 이탈기에 어떤 이탈기가 붙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 두 반응의 반응 속도를 모두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탈기가 붙으면 당연히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겠죠. 그 이유는 전이 상태에서 에너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당연히 반응물과 그 다음에 전이 상태 간의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반드시 에너지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7장은 할로 알케인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이탈기를 쓰기 때문에 여기 에펜은 제외시키고요. CR부터 BR, I로 갈수록 이제 이탈기의 이탈 속도가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SN2냐 SN1냐 상관없이 좋은 이탈기는 반응 속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SN2 같은 경우에는 0차와 1차 할로 알케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틸에 어떤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메틸에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다. 이게 0차고 이게 1차잖아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서 여기 X가 붙어 있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X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X가 SN2 반응에서 여기가 만약에 CL이 붙은 거랑 또는 I가 붙은 거랑
이 중에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I가 붙은 게 훨씬 더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얘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이런 반응을 한다고 치면 이건 친핵성 취한 반응 SN2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0차니까 어쨌든 SN2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에너지 도표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CL이 붙어 있는 거랑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I가 붙어 있는 거랑 여기서 OH가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CL이 붙어 있는 것 쪽은 에너지가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이게 만약 발열반이나 가정하면 그 다음에 I가 붙어 있는 쪽은 여기서 반응 에너지가 이만큼 전이 상태가 낮아질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속도가 여기 보시면은 여긴 전이 상태가 C하고 알파탄소죠. 여기가 이렇게 CL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OH가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OH가 이렇게 붙는 거라면 여기 이제 수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I가 있다면 전이 상태가 이렇게 될 겁니다. I가 있으면 여기 C가 있고 I가 훨씬 길겠죠. 잘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속도가 OH는 똑같은데 잘 끊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H가 있고 여기에 전이 상태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를 에너지 도표하고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무조건 달랑달랑 외우지 말고 에너지 도표와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2, SN1 두 반응에 있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용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매는 두 가지를 배웠었죠. 하나는 폴라 에이프라틱 솔벤트를 배웠었고요. 하나는 폴라 프라틱 솔벤트를 배웠습니다. 먼저 폴라 프라틱 솔벤트는 극성 양성작성 용매입니다. 이거는 O와 H가 같이 존재하는 용매가 되고요. 여기는 그냥 뭐 O만 존재하는 그 용매 또는 M만 존재하는 용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양성작성 용매는 SN1 반응에 특별히 좋다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교재에 그 설명은 잘 나와 있을 거니까 제가 두 번 다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극성 비양성작성 용매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이너스 음전화를 크게 띈 녀석들을 갖다 둘러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N2 반응에 특별히 좋다는 겁니다. SN2 반응에 쓰이는 그 친액체들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띄고 작은 그런 친액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을 사용하면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친액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가능하면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장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SN2와 SN1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SN2냐 SN1이냐를 크게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알파탄소의 차수입니다. 그죠? 알파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탈기가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탄소의 차수가 메틸일 때는 무조건 SN2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1차일 때도 무조건 SN2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개는 SN2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일 때는 SN2하고 SN1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조건들에 따라서 그죠? 그 선호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센 친액체는 SN2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친액체는 SN1 반응을 선호합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나머지 3차는 어떤 거예요? 탄소 양이온이 쉽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SN2는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SN1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SN1만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입체장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매는 제가 자꾸 이거를 잘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교재를 보고 좀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SN2, SN1을 구분 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닐하고 그 다음에 아리엘 그룹은 왜 SN2나 SN1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좀 보고 진짜로 이제 문제풀이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이닐 헬라이드하고 아리엘 헬라이드는 SN2, SN1 둘 다 반응성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거랑 많이 착각하시냐면 바이닐을 알릴이랑 많이 착각을 해요.
알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알릴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탄소가 알릴 자리의 탄소예요. 자, 여기는 X가 끊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또는 이쪽은 지금 sp3 혼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SN2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굉장히 심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친액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N2, SN1이 다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밑에 보시면은 바이닐 같은 건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X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탄소가 sp2입니다. 그죠? sp2 탄소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sp3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2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뉴클리어 파일이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델타 플러스가 충분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SN2는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아릴 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로마틱 링에 직접적으로 sp2 탄소에 직접적으로 X가 또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똑같습니다. 원인이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sp2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조건 친해성 치환 반응은 sp3랑 이 알파 탄소가 sp3입니다. sp3에 그 연결된 우리 그 뭐 할로젠 원소든 아니면은 OTF 그다음에 OMS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좋은 이탈기가 직접적으로 sp3 탄소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SN2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이쪽이 잘 끊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SN1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바이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아릴 같은 경우, 아릴은 방향조 화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전부 다 sp2로 연결되어 있죠. sp2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는 델타 플러스도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X쪽으로 충분히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SN1도 즉 카르보케타인도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SN1 반응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SN2 반응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알파 탄소가 바로 sp2 혼성화된 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여기에는 전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전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많이 포진되어 있고, 즉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많이 띄어요? 델타 마이너스의 성질을 더 많이 띱니다. 즉 플러스 그 카르보케타인의 성질을 안 띄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델타 플러스의 성질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SN2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친액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성질을 띈. 그러니까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SN2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SN1 반응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sp2 혼성화된 탄소가 전기음 정도가 sp3보다 세기 때문에 X가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잘 안 끊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탄소, 카르보케타인이 여기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SN1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아릴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N1 반응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탄소 양이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sp2였다가 sp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sp는 결합각도가 얼마죠? 180도죠. 이게 180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화합물이 여기가 180도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SN1 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할로 알케인에 대한 친핵성 치환 반응의 가능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할로 알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기질입니다. 친핵성 치환 반응에서 반응 기질에서 우리가 SN2냐 SN1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반응 기질에서 알파 탄소의 차수죠. 그죠? 그래서 할로 알케인은 반응 기질이기 때문에 할로 알케인에 할로진이 붙어 있는 알파 탄소의 차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번 먼저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알파 탄소죠. 알파 탄소가 지금 몇 차입니까? 2차죠. 2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브로민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브로민은 상관없이 여기는 그러면은 강한 친액체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친액체가 왔다. 그러면 여기는
SN2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친액체가 왔다, 중성에. 그러면 SN1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SN2랑 SN1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SN1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2차인데 옆에 보니까 베타 탄소가 지금 보니까 몇 차예요? 4차죠. 이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탄소 양이온 재배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가 이동할까요? 여기서 알킬 그룹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SN2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SN2와 SN1이 같이 일어날 수 있고, SN1 같은 경우에는 탄소 양이온 재배열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SN2냐 SN1이냐는 뉴클리어 파일이 어떤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B번 같은 거 보시면은 알파 탄소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몇 차입니까? 1차죠. 1차는 단연코 SN2밖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H2O라는 친액체가 오더라도 역시 SN2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친액체는 여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알파 탄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고 이탈계 BR입니다. 그죠? 뭐 괜찮은 이탈계이고 여기가 몇 차입니까? 2차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반응 기질이 2차면 SN2랑 그 다음에 SN1이랑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요. 이 SN1에서는 여기서 재배열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고리 축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고리 축소 반응. 왜? 여기 BR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좀 다시 그릴게요. BR이 여기 떨어져 나가면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링의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쪽이 아니라 링에 딱 붙어서 카르보케탄이 형성되면 뭐가 일어난다? 고리 축소가 일어난다. 그죠? 자, 이거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번 보실게요. BR이 지금 몇 차 탄소에 붙어 있나요? 알파 탄소가 여기죠. 하나, 둘, 셋. 여기 3차입니다. 그죠? 3차니까 여기는 SN2는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여기는 SN1만 일어난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다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SN1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SN2만 일어나고, C번 같은 경우는 SN2, 1 다 일어날 수 있는데, SN1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에서는 고리 축소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SN1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각각의 할로알케인과 친액체에 대해서 친액성 체험 반응 중 적합한 메커니즘과 생성물을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뭐 SN2냐, 그 다음에 SN1이냐를 빨리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재별 반응이 SN1 같은 경우에는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판단해 봐야 되겠죠. 뭐 고리 축소 반응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SN1이냐 2를 가장 쉽게 판별하는 거는 알파 탄소를 보는 겁니다. 반응 기질에 여기 알파 탄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몇 차입니까 지금?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이건 3차죠. 3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SN1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겠어요? 3차는 두 단계, 그러니까 SN1은 두 단계 반응입니다. 그죠? 여기 처음에 이탈계 먼저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 이탈계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CL이 떨어져 나간 자리는 여기에 떨어져 나갔고,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여기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1단계 반응, 2단계 반응은 어떤 게 되겠어요? 여기에 카르보케탄 자리에 여기 메탄올이 전자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게 2단계 반응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CL이 붙어있던 자리에 여기 OH, CH3가 이렇게 오고, 여기는 중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양전화가 형성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주변에 메탄올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떨어져 나간 CL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겠어요? CL-로 계속 존재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OH 쪽으로, H 쪽으로 전자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메톡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그림을 어설프게 그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떨어져 나간 요 H하고 CL하고 만나가지고 HCl로 이렇게 가스가 돼서 날아간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번은 메커니즘을 정확히 그렸고요.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실게요. B번 보시면은 지금 알파 탄소가 몇 차입니까? 여기 보시니까 1차네요. 그죠? 1차고 알파 탄소 1차면은 무조건 이건 SN2입니다. 그죠? 거기다 때마침 또 강력한 친액체 마이너스를 띈 친액체가 왔으니까 더더욱이 SN2겠죠. 그러면 이 SN2 반응을 그리면 되겠죠. SN2 반응 몇 단계 반응? 한 단계 반응. 그러니까 친액체가 들어감과 이탈기가 떨어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겠죠. 이탈기가 떨어지면서, 그죠? 떨어지면서가 사실은 아니고 여기 친액체가 들어감과 이탈기가 떨어지는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반응은 쉬워요. 여기 이탈기가 있었던 자리에 얘가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SH는 그대로 중성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명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다 명명을 합니다. 프로덕트를.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 D번 한번 볼게요. 자, C번 보겠습니다. C번은 이제 뭐 사이클로 헥세인 컴파운드인데 여기 보시니까 이탈기가 붙어 있는 이 알파 카본 같은 경우가 지금 몇 차예요? 하나, 두 개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2차죠. 그러니까 이건 SN2, SN1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니까 친액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비교적 괜찮은 친액체예요. 이러면 SN2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자,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N2니까 뭐 고리 축소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SN2 반응이니까 동시 반응이죠. 비공전자쌍 요거 말고 더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I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여기 친액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I가 있었던 자리에 뭐만 붙여주면 되는 겁니까? 저 아세테이트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아세테이트를 그려주면 끝입니다. 이게 끝. 자, 그런데 요거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이런 게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요거는 뭐 제 학생은 아닙니다만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거 무슨 반응일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2차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약한 친액체가 됩니다. 이러면 무슨 반응? SN1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고리 SN1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SN1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되겠어요? 고리 축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리 축소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제가 알려준 파트 3 영상을 보시고 고리 축소 반응을 한번 진행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메이저가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SN1 반응은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르시면 저한테 뭐 댓글 달아주시던가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번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D번 보시면은 반응 기질 여기죠. 지금 알파탄소 2차입니다. 그리고 약한 친액체가 반응하고 있어요. 자, 알파탄소가 2차고 약한 친액체가 반응하니까 이거는 SN1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단계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 첫 번째 단계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반응인 메탄올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카르보케타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간 Br은 여전히 여기 Br-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철저히 다 안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OH, 그 다음에 CH3, 그 다음에 메탄올은 중성이었으니까 양전하를 띄게 되는 거고요. 주변에 이제 그 메탄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여기가 두 번째 반응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반응, 두 단계 반응,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도는 메탄올 분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메탄올 분자에서 이렇게 H 쪽으로 전자를 주고 떨어져 나가면 최종 생성물은 여기서 메톡시가 붙게 되는 거죠. OCH3. 그리고 여기는 이제 H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CH3OH2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자세하게 그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델타 플러스,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전기적으로는. 그럼 여기에 Br 마이너스 떨어져 나갔던 이탈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H에다가 전자를 주고 여기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최종 생성물은 뭐가 남는다? 얘들 다 지우고 주변에 에탄올이 그대로 존재할 거고
수많은 에탄올들이 존재하고 BR하고 H하고 만나고 아까 HBR이 돼서 얘는 가스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생성물은 이게 되는데 부생성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요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각 반응에 해당되는 메커니즘과 입체화학을 포함해서 생성물을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입체화학. 처음에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뭐 SN2냐, SN1이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SN2 같으면 입체 반전이 있고요. SN1 같으면 그게 없다라는 것만 알고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A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반응 기질 여기입니다. 반응 기질 알파 탄소식 몇 차입니까? 2차죠. 그 다음에 H2O 약한 친액체입니다. 그죠? 2차이면서 약한 친액체, 반응 기질이 2차고 약한 친액체를 만나면 이건 SN1 반응이 되는 거죠. 입체화학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레스믹 혼합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면 후면이 다 동시에 다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먼저 이건 SN1 반응이기 때문에 먼저 반응부터 두 단계 반응을 따르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은 여기 이탈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떨어지면 BR이 떨어지면 BR 떨어진 자리가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로소 이제 H2O가 반응을 하는데 H2O가 좀 더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리겠습니다. 반응을 하면 요게 카르보케타인을 들어갈 때 여기 원래 입체 카이럴 센터가 있는 화합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면 또는 후면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BR이 있던 자리 그대로 후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후면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O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중성이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띄게 되겠고요. 수많은 물 분자들로부터 또 이렇게 받겠죠. 자, 이거를 참 이런 게 이 영상 강의가 참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떼게 되면은 옆에는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OH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후면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전면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OH가 전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R이 있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SN1은 카이럴 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면 후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OH가 H2O가 이렇게 들어갔고 뭐 위에 요 메커니즘은 똑같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생성물이 형성될 거예요. OH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한 김에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는 두 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두 개는 관계가 어땠습니까? 지금 이게 50대 50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는 관계가 거울상 이성질체죠. 딱 봐도 이거 두 개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돼서 반반이 나와서 이거는 레서믹 혼합물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이렇게 그린 거 우리가 입체화학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명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카이럴 센터 여기죠. 그죠? 1번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2번은 어디겠어요? 이쪽 탄소가 되겠죠. 3번은 여기가 되겠고요. 4번은 튀어나온 수소가 될 거예요. 4번. 이렇게 되면은 1, 2, 3이 마치 반시계 방향처럼 보여서 S처럼 보이나 여기 4번이 가장 프라이트 낮은 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R입니다. R이에요. R 배열이고 3번에 브로모가 붙어 있죠. 3 브로모 헥세인이 되는 거죠. 헥세인이 되는 거고요. 자, 요 녀석과 물이 반응해서 SN1 반응입니다. 원반응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입체화학을 굳이 따져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R그룹으로도 뭐가 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R이 되는 거죠. 얘를 명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이 되는데 R이 되고 이건 보니까 뭐 헥세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헥세인은 헥세인인데 2가 탈락되고 그다음에 3번에 알코올기가 붙어 있으니까 오리게 되는 거죠. R-헥세인 3 오리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하고 헥세인 3 오리 되는 겁니다. 이렇게 R과 S가 다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입체학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게 SN 원반이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B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보시면은 이게 SN2냐 1이냐부터 먼저 판명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카이럴 센터가 있는 그 다음에 이탈기가 붙어 있는 여기가 보니까 몇 차입니까? 1차죠. 1차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SN2 반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SN2 반응이면 입체화학을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입체 반전이 있습니다. 입체 반전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만약에 기질이 R타입이면 생성물은 S타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질이 S타입이면 생성물은 R타입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SN2 반응이기 때문에 동시 반응이죠. 두 단계 반응이 아니고, 그러면 이 CL이 떨어져 나간 것과 동시에 얘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데, 입체 반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입체가 표시된 건 어떤 거예요? H하고 D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얘네들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떤 건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어렵게 풀 필요 없습니다. CL이 붙어있는 방향에 그대로 그냥 얘는 마이너스니까 붙으면 중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 C가 지금 삼중결합입니다. 삼중결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80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기서 CC는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CH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바꿔주면 되냐면 여기를 그냥 그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H가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H가 들어가게 그려주고 D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D를 튀어나오게 그려주면 입체 반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 떨어져 나가면 CL은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명명을 해보면 그게 뭔 말인지 금방 구분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지러우니까 조금 지울게요. 여기를. SN2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봤죠? SN2로 여기 진행이 됐고요. 헷갈릴까봐. 자, 그러면 여기 입체 배열을 해보면 여기가 카이럴 센터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1번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2번은 어딜까요? 요 탄소죠. 3번은 듀트리움 여기고요. 4번은 H가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마치 S처럼 보이지만 수소가 튀어나왔잖아요. 4번 프라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R별이 되는 거고요. 이걸 명명을 하면 1번에 클로로가 붙어 있는 거죠. 1 클로로, 대문자 C 클로로. 탄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프로페인이죠. 프로페인인데 1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소가 아니라 듀트리움이 붙어 있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1번에 듀트리움이 붙어 있는 R타입의 1클로로프로페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D입니다. D, 수문자 D. 자, 그러면 생성물을 또 똑바로 그렸는지를 보면 우리가 입체 배열을 보면 되죠. 여기가 또 역시 카이럴 센터가 있는 데죠. 요 탄소가.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번이 어디가 됩니까? 요 탄소가 되겠죠. 여기는 탄소, 수소 이렇게 되는 거고 옆에 탄소는 탄소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가 1번이 되고 2번은 여기가 됩니다. 그죠? 프라이트가 3번은 역시 듀트륨이 되는 거고 4번은 수소 꼴찌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이 이렇게 S타입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1, 2, 3이 수소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S타입이니까 제대로 그린 게 맞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명명하자면 탄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이게 펜테인인데 어떤 펜테인은요? S타입의 펜트하고 자, 1번에 뭐가 있어요? 삼중결합이 있죠. 그러면 단일결합은 알케인, 그죠? 이중결합은 알키인, 삼중결합은 알카인이잖아요. 그래서 YNE가 붙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1번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삼중결합은 N이 붙어 있는, 그리고 3번에 뭐가 붙어 있어? 듀트륨이 붙어 있죠. 이렇게 명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R타입의 반응물이 SN2 반응을 거쳤더니 입체화학이 S타입으로 바뀌었더라. 제대로 그리고 있는 게 맞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해양천연물 내에, 이게 해양천연물 내에 뭐 어떤 화학 구조식인가 봐요. 들어있는 할로알케인의 SN1 반응 순서를 알려가지고 할로알케인의 SN1 반응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0차, 1차는 없고 그 다음에 2차부터 되는데 2차부터 3차 이렇게 여기가 SN1의 그 영역이잖아요.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2차가 빠릅니까? 3차가 빠릅니까? 3차가 빠르죠. 그죠? 3차로 갈수록 SN의 반응 속도 및 반응성은 증가한다. SN1에. 그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3차라도 뭐가 우리가 CL, BR, I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거 두 개만 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반응 속도가 일단 그 차수부터 알파 탄소의 차수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거부터 알아야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입니다. 여기는 2차, 여기도 2차, 그 다음에 여기도 2차,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돼서 3차입니다. 그죠? 가장 빠른 건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 BR, 여기 3차니까 3차 BR이 가장 빠르죠. 차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다 2차인데 가장 느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나쁜 이탈기를 찾으면 되겠죠. 이 OH는 떨어지면 OH-가 돼가지고 굉장히 강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꼴찌가 되는 거죠. 얘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찾으면 되는 건데 BR하고 전부 다 2차고요. 얘도 2차, 얘도 2차인데 BR하고 CL 중에 어떤 게 속도가 빨라요? BR이 빠르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빠르고 얘가 제일 늦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빠르고 세 번째로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뭐 용매들이 쭉 있는데요. 다음 중 어느 용매가 SN1 반응을 선호하고 어떤 용매가 SN2 반응을 선호하는지. 자, 용매로 보자면 SN1 반응은 잘 안 보이니까 SN1 반응은 어떤 용매를 선호해요? 폴라 A프라틱을 선호합니까? 폴라 프라틱을 선호하죠. 프라틱. 극성 양성자성 용매를 선호하는 거죠. 한마디로 O와 H 같이 있는 용매를 선호하는 거고요. SN2는 폴라 프라틱 솔벤트를 선호해요. A프라틱. 폴라 A프라틱. 그러니까 수소가 없는 그런 용매를 선호합니다. 이것만 알면 뭐 금방 풀 수 있겠죠. A번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있죠. 이렇게 OH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SN1을 선호하는 거죠. 폴라 프라틱.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도 H가 직접적으로 N이나 O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폴라 A프라틱이죠. 여기는 SN2를 선호합니다. SN2 반응이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OH가 있는 거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프라틱 솔벤트 여기입니다. 양성자성 용매 SN1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O가 H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SN2 폴라 A프라틱을 선호하는 SN2가 이 용매를 선호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선호하는 용매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친핵성 치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결정하시오. 또한 어느 용매가 반응을 더 빠르게 할지를 결정하시오라고 했는데 SN2, SN1마다 선호하는 용매가 다 다릅니다. 그죠? 일단 메커니즘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떤 용매가 더 선호되는지를 더 반응을 빠르게 할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여기를 1번, 2번, 3번을 하자면 자, 반응 기지를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놓으니까 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 탄소, 중심 탄소가 여기 있고 얘를 기점으로 하고 에틸기가 두 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메틸기도 하나가 갖고 있고 클로린기도 하나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탄소를 기점으로 두고 에틸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소가 지금 Cl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알파 탄소는 얘가 알파 탄소잖아요. 얘가 몇 차입니까? 하나, 둘, 셋, 3차자 그죠? 3차 클로라이드입니다. 그죠? 3차기 때문에 3차는 무조건 무슨 반응? SN1 반응. 뭐 친핵체 볼 필요도 없이 얘가 지금 약한 친핵체인 메탄올과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SN1 반응은 어떤 용매를 선호해요? 폴라 에이프라틱 솔벤트를 선호합니까? 폴라 프라틱 솔벤트를 선호합니까? 폴라 프라틱, 즉 극성 양성자성 용매를 선호하죠. 그럼 극성 양성자성 용매는 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O와 H를 같이 갖고 있는 용매입니다. 그러니까 얘 메탄올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와 반대로 이제 그와 별개로 DMSO 여러분 구조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DMSO 어떤 겁니까?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니까 다이메틸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요게 DMSO입니다. 정답은 얘가 되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보니까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센 친핵체가 반응합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그려보면은 이건 굉장히 그리기 쉽습니다. CH3, CH2, CH2, 그 다음에 여기에 BR이 붙어 있는 거죠. 이 알파탄소 몇 차예요? 1차죠. 1차는 무조건 SN2죠. SN2 반응입니다. 거기다 친핵체까지도 좀 굉장히 센 OH-랑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SN2니까 SN2는 폴라 에이프라틱, 즉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 우리말로 하니까 좀 어려워가지고요. 발음이 꼬입니다. 어떤 걸 선호합니까? H2는 무조건 아니죠. 얘는 극성 용매이지 않습니까? 극성 양성자성 용매잖아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DMF죠. DMF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다이메틸 포름아마이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매의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이메틸이 붙어 있는 포름아마이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H가 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답이 DMF가 되겠고요. 이런 이유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C번 문제를 한번,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것도 이제 구조로 그리는 게 더 편하죠. 가운데 탄소가 여기입니다. 그죠? 이 탄소 옆으로 에틸기가 두 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H가 붙어 있고, CL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C가 있고, 에틸기가 두 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H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CL이 붙어 있습니다. 이 탄소가 알파 탄소인데 몇 차입니까? 지금 하나, 둘, 2차죠. 2차면은 친액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SN2가 될지 SN1이 될지 친액체를 보니까 CH3O- 그러니까 마이너스 5CH3예요. 자, 강한 친액체죠. 마이너스를 띄워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강친 액체하고 반응 기질이 2차니까 얘는 SN2가 됩니다. SN2는 폴라 프라티클 솔벤트 선호합니까? 폴라 에이프라티클 선호합니까? 폴라 에이프라티클 선호하죠. 얘가 되겠죠. 여기는 폴라 프라티클이니까 여기는 안 되고요. 얘가 됩니다. 야, HMPA 이거 뭐의 약자입니까? 헥사 메티오 포스포아마이드죠. 자, 이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P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N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용매는 어디에도 지금 H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이프라틱 솔벤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SN2는 에이프라틱 솔벤트를 선호하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용매들의 선호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각 반응 메커니즘을 결정하고 문제가 좀 많네요. 생성물을 그리시오. 그리고 모든 입체 발생 중심에서 입체화학을 표시하시고 에너지 도표를 그리고 반응 속도식은 무엇인가를 쓰라고 했는데 뭐 편의상 다 하겠습니다. A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여기 반응 기질에서 알파카본 몇 차입니까? 1차죠. 1차 무조건 SN2 반응입니다. 그죠? SN2 반응은 BR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에톡시죠. 에톡시가 이렇게 오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성물은 BR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그냥 에톡시를 붙이면 돼요. 에톡사이드 이온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생성물입니다. 입체학은 없으니까 그냥 이걸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도표를 그리려고 하니까 에너지 도표는 뭐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반응물이 SN2 반응이니까 반응물이 두 개가 다 반응물 파트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BR이 있고 얘랑 지금 에톡사이드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반응하면 지금 오버롤은 전체 델타 H는 지금 흡열이라고 아니, 발열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더 크면 됩니다. 생성물이 더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 상태가 존재하겠죠. 자, 여기 반응 기질에 BR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 여기 BR이 여기 정도의 B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톡사이드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 여기에 더 길겠죠. 이렇게 이 상태가 지금 그 다음에 H는 여기 H가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반응 속도식에서 두 분자가 다 쓰여 있는 거니까 반응 속도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식은 K 곱하기 이거 분자식을 써줘야 되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풀어 쓸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써줘야 돼요. 사실은 요거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반응 속도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도표를 그렸을 때 여기 생성물을 또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성물 파트에 여기 BR 대신에 에톡스가 이렇게 붙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전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이 상태와 반응물 간의 에너지 차이,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건 발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델타 H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델타 H 오버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도표까지 다 그렸고요. A번 화물은 B번 화물 좀 보실게요.
자, B번 화물은 여기가 2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한 친액체죠. 그러니까 2차의 강한 친액체. 강친. 이건 SN2입니까? 1입니까? SN2입니다. 그죠? SN2니까 역시 한 단계 반응입니다. 그죠? 한 단계 반응이고 반응 속도로는 2차 반응 속도론이 되겠죠. 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자, N3-는 자, 기본적으로 루이스 구조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일반 학생한테 다 그려봤었던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떨어지는 게 여기 있는데 입체화학이 있네요. 그죠? 자, 이거 먼저 그러면 이름부터 명명해야 될 겁니다. 자, 이거 그리기 전에 이름부터 명명을 해야 됩니다. 입체화학이 있으니까 SN2는 입체 반전이 있습니다. 그죠? SN2는 생성물의 입체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RS 명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1번 탄소죠. 1번 탄소에서 여기가 1번 탄소입니다. 여기가 카이럴 센터, 여기도 카이럴 센터가 있어요. 1번 탄소에서 프라이트 1번은 여기가 됩니다. 2번은 여기가 되고요. 3번은 여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셔야 되겠죠. 4번은 수소라서 수소가 들어가죠. 4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 2, 3이 반식의 방향으로 돼서 1S가 됩니다. 그렇죠? 1S가 되는 거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여기 1S가 되는 거고, 자, 3번에 여기 보시면은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죠. 카이럴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은 어디입니까? 프라이트 1번은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여기가 되고요. 3번은 여기가 되고 4번은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수소가 들어가서 4번이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3번 R이 됩니다. 전체적인 명명은 뭐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이걸 뭐 저한테는 쉬우니까 하고 1 브로모, 1번에 브로모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메틸이 붙어 있는 사이클로펜테인입니다. 펜테인이 맞죠. 자, 뭐 제가 명명을 맞게 했을 겁니다. 자, 급조해서 지금 명명을 하긴 했지만 맞을 거예요. 많이 틀렸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1S3R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붙으면 BR 자리에 붙으니까 1R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SN2 반응이니까 동시 반응이고요. 이제 반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BR 자리에 저기 붙는 건 맞는데 입체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BR 자리에 N3가 이렇게 붙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보면 여기가 1S가 지금 튀어나온 거니까 여기 1R이 들어간 게 맞죠? 해보면 맞을 겁니다. 그럼 이걸 명명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1R, 3R 해가지고 1 이건 뭐예요? 아자이드잖아요. N3 마이너스 아자이도 3 메틸 3번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사이클로펜테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에너지 도표를 이제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도표를 그리면 SN2 반응이니까 반응 좌표, 이거 에너지, 제가 이거 아까 표시 안 했는데 성격이 급해서 여기는 반응 좌표. 그래서 반응물은 지금 두 개죠. 요 녀석과 BR, 그 다음에 N3-가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개 반응하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SN2 반응에서 몇 개? 하나입니다. 쭉 가서 발열 반응으로 가정했으니까 역시 생성물이 더 낫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두 가지 물질이 다 반응 속도에 참여하죠. 그죠? 여기하고 BR이 지금 뭐 여기가 H가 있다면 BR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붙지도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 N3-가 떨어지지도 붙지도 않은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주면 되고요. 생성물을 그리면 여기서 들어간 상태로 N3-는 아니고 N3가 붙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예요?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여기 반응물 사이에 에너지 차, 활성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델타 H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델타 H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식은 어떤 겁니까?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얘도 쓰였고 얘도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식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K 곱하기 뭡니까? 예. 제가 분자식을 다 쓰기가 좀 짜증나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써줘야 되겠죠. 요 곱하기 그 다음에 N3-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팁으로 드리자면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만 속도를 5배 증가시켰다면 반응 속도는 5배 증가하는 거고요. 두 개 다 5배 증가시켰다면 25배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자, 거기까지 아시고 여러분들 다음 C번, D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C번, D번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C번 풀어보자면 저기 알파탄소가 지금 몇 차입니까? 여기 알파탄소죠. 지금 그러면 주변에 3개가 있으니까 3차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SN1이죠. 거기다가 지금 친액체도 지금 약한 게 들어갔어요. 전형적인 SN1이고 자, 그러면 두 단계 반응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체화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먼저 두 단계 반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럼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카르보케타인이 여기 형성되고 3차 탄소, 그 다음에 비로소 메탄올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원래 아이오딘이 있었던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떨어져 나가 있고요. 자, 이 자리에 여기 메탄올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메탄올은 원래 중성이었으니까 여기는 포지티브 차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주변에는 수많은 메탄올 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분자가 이렇게 수소에다 전자를 주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메턱시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최종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수소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CH3O H2 플러스가 되는데 떨어져 나왔던 아이오딘이 있잖아요.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하나 주면서 얘는 여기가 생략이 되고 결국은 여기가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HI는 떨어져 날아가는 거고요. 얘와 얘가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최종 생성물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생성물이 나왔고 여러분들 여기 명명까지 다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무조건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다 하면 반응물과 생성물 다 명명까지 다 시켜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SN2 반응에서, 아니, SN1 반응이잖아요. 이 반응은 SN1 반응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반응물이 어떤 거예요? 이거 자체잖아요. 이거 자체에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전이 상태는 SN1에서는 두 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속도 결정 단계는 카르보케탄이 형성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서 반응 중간체를 형성할 거고, 반응 중간체가 다시 그 친액체랑 만나서 이렇게 최종 생성물을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전인 상태가 두 개라는 거, SN1에서는 전인 상태 두 개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에너지, 여기가 반응 좌표. 이제는 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가 완전히 다 끊어지지 않은 I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틸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제대로 그렸죠. 그래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서 여기가 파지티브, 여기 반응 중간체입니다. 그리고 반응 중간체하고 메탄올이 만나가지고 또 다른 전이 상태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메톡시인데 여기가 완전히 다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떨어지지도 붙어지지도 않은 이렇게 메톡시가 형성됐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여기가 전이 상태. 그 다음에 완전히 생성물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까 하여튼 이렇게 메톡시죠. 자,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액티베이션 1. 그러니까 전이 상태가 두 개니까 활성화 에너지도 두 개인 거예요. 액티베이션 1.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 2. 그죠? 그 다음에 델타 H도 지금 총 3개가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반응물하고 그 반응 중간체 사이에 여기죠. 에너지 차이. 여기가 델타 H1.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 사이에 여기 델타 H2.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 사이에 에너지 차이.
델타 H 오버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다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그릴 줄 안다고 믿고 D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었다 갈까요? 아이고 이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D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알파 탄소가 지금 몇 차입니까? 여기 CL이 연결된 알파 탄소가 여기 있죠. 여기 주변으로 하나, 둘, 셋, 3차 탄소입니다. 이거는 SN1입니다. 얘도 두 단계 반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SN1이라는 걸 알아두고 이 반응을 써내려가면 됩니다. SN1이라는 걸 알아두고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입체화학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생성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떨어져 나가는 게 1단계 반응. 자,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어쨌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되고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죠? 여기에 이제 물하고 반응이 될 텐데 물과 반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물은 약한 친액체니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전면, 후면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체화학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CL이 붙어 있는 반대편으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 전면으로 들어가면 같은 방향으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 CL이 있던 쪽으로 이렇게 해서 원래는 OH하고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최종 생성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 후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CL이 붙어 있던 방향하고 반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OH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메틸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SN2고 여기는 두 번째 반응이고 그러면 떠나갔던 CL은 어떻게 되겠어? 아까 여기가 원래 OH는 중성이니까 붙으면 H2O는 중성이니까 붙으면 H2O 플러스가 되잖아. 거기서 수많은 물들 중에서 전자를 줘가지고 H가 떨어져 나온 그 H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직도 물이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종 생성물은 얘와 얘가 50%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에너지 도표로 그리면 입체화까지 다 끝냈고요. 에너지 도표를 그리면 처음에 첫 번째 반응물은 뭡니까? 카르보케타인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이 반응물로 자리를 하다가 얘가 이제 쭉 가서 이것도 SN1 반응이니까 전이 상태 두 개예요. 이렇게 전이 상태를 두 개를 그려 놓습니다. 일단 그려 놓고 전이 상태에서는 어떤 거예요?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뚝뚝뚝뚝뚝뚝 CL이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는 붙어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응 중간체가 형성되면 여기서 이제 비로소 파지티브가 형성되는 거예요.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고 이 반응 중간체와 또 다른 그 전이 상태가 하나 형성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뭐가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만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물이 여기 있어요. 물이 만나면 여기서 자, 이렇게 됩니다. 물이 만나면 물은 완전히 다 OH가 연결되지도 않았고 다 끊어지도 않은 여기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입니다.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또 다른 전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최종 생성물은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메틸 여기 들어간 OH 플러스 나온 OH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자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EA1 그 다음에 여기 EA2 그 다음에 전체적인 델타 H는 어디에요? 여기가 되는 거죠. 델타 H 오버롤 되는 거고 첫 번째 델타 H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델타 H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 델타 H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죠. 자, 이렇게 에너지 도표 보기에는 좀 어지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따라 그릴 필요도 없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다음 각 친핵성 취한 반응의 메커니즘을 결정하고 생성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친핵성 취한 반응에서 A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알파탄소가 지금 2차예요. 2차고 약한 친액체죠. 2차고 약한 친액체, 2차 약친, 그러면 이건 SN1 반응이 됩니다. 두 단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알파탄소가 지금 2차인데 옆에 보니까 베타탄소가 지금 3차네요. 그럼 이건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SN2, SN1 반응이기 때문에 두 단계 반응이죠. 자,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1번 첫 번째 단계 반응.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입체 화학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노말한 SN2 반응은 이렇게 마이너로 하나 프로덕트가 형성될 거예요. 이게 마이너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성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또 입체 화학을 그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 원래 전면으로 들어가면 BR이 들어가 있던 자리에 그냥 요게 에톡스입니다. 자, 단계는 많이 생략하고 쓸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원래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도록 튀어나오도록 붙어 있을 수가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뭡니까?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자, 왜 이게 마이너냐면 자, 여기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이 형성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 지금 베타 탄소가 지금 3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수소가 하나 이동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르보케타인이 재배열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포지티브가 여기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는 수소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이저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 메틸이 브로민이 여기 이제 뭐 들어간 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메틸도 여기서 여기는 뭐 쉽습니다. 여기는 에톡시로 그냥 그려주면 되고요. CH2, CH3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이렇게 안 그려줘도 되는데 하자면 그려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메틸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생략할게요. 에톡시로 붙었다고 생략하고 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메틸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메이저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실게요. B번 보시면 알파탄소 여기 2차죠. 2차고 약한 친액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2차 약한 친액체. 그러면 이것도 역시 SN1이 되는 겁니다. 두 단계 반응이 일어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두 단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CL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L은 떨어져 나가서 CL 마이너스 됐고, 그 다음에 H2O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H2O가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SN1 반응은 그냥 여러분들이 적어 보세요. 이건 쉬우니까 SN1 반응은 저는 자리 옮김 반응 할 겁니다. 지금 노멀 SN1 반응은 그건 마이너니까 그건 사실 안 그려줘도 돼요. 근데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알파 탄소는 여기인데 지금 베타 탄소가 지금 4차예요. 그러면 알파 탄소가 2차에 카르보케타인이 있고 바로 옆에 베타 탄소가 4차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 알킬 시프트가 일어난다. 그지? 알킬. 베타 4차로부터 알킬 시프트. 그 얘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자체가 메틸 하나가 요 자리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요거 반응하기 전에 여기 이동했으니까 여기 새로 생긴 메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포지티브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2O가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원래 중성이었으니까 포지티브 차주를 띄고요. 이렇게 되고 이때 물은 되게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가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최종 생성물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메틸이
입체적으로 붙는 거 두 개를 그려줄 수 있죠. 이쪽이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안다면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자, 그 다음 C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C번 문제입니다. C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알파탄소 몇 차입니까? 2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띤 강한 친액체 2차이고 강친, 이건 뭡니까? SN2 반응이죠. 그죠? 한 단계의 반응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고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반응인데 문제는 이 알파탄소가 지금 입체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입체 배열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튀어나와 있죠. 자, 그러면 들어가게끔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먼저 SH 여기에는 적풍반 전자쌍이 있고 여기가 알파탄소를 공격함과 동시에 I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I가 있던 자리에 뭐가 SH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상은 제가 명명 안 해줄 거예요. 이게 R타입인지 S타입인지 반응 물적이 만약에 이게 R타입이면 여기는 S로 바뀌어야 될 거고 여기가 S였으면 R이어야 됩니다. 그게 맞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던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끙끙 앓고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던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각 친핵성 치환 반응의 메커니즘을 결정하고 생성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뭐 SN2인지 SN1인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물을 그리라고 했는데 SN2는 뭐 별게 없고요. 밑에 전부 보니까 고령 화합물들이에요. 그러면 SN1에서는 보면 고리 확장 반응, 뭐 축소 반응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A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컴파운드가 있어요. 이게 반응 기질이고요. 이탈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친액체가 됩니다. 자, 그 이탈기가 붙어 있는 여기가 지금 보니까 1차, 2차, 2차예요. 2차고, 그 다음에 친액체는 약친액체입니다. 2차이고, 자, 반응 기질이 2차이고, 약친액체가 반응을 하면 이건 SN1 반응이죠. 그래서 SN1 반응이니까 여기는 탄소 양이온의 뭐 그 이동 재별도 중요하지만 고리 확장 축소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SN1 반응이니까 SN1이라고 적어 놓고요. 두 단계 반응이죠. BR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카르보케타인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여기 카르복식 엑스드가 반응을 할 텐데 이게 반응하기 전에 보니까 알파탄소 옆에 베타탄소가 지금 몇 차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도 베타고 이쪽도 베타인데 왼쪽 베타가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알킬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알킬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킬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다면 탄소 양이온의 재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알킬은 들어가서 시프트가 되면 원래는 이제 입체 배열을 따져줘야 될 텐데 SN1이니까 크게 안 따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 새로운 알킬 그룹이 여기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있던 알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카르복실릭 엑스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OH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렇게 주게 되면 플러스로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탄소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H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보통 그 중성 상태의 친액체들은 과량을 넣게 됩니다. 과량.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1대1몰로 주지 않아요. 보통 과량을 주게 되면 보통 여기에 남아도는 카르복실릭 엑스드에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서 전자쌍을 이렇게 제공해 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중성 상태의 이 녀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게 마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왔던 BR은 아까 여기 있던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H를 받아가지고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BR 마이너스가 여기 H하고 붙어가지고 H BR 때 떨어져 나갑니다. 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자꾸 안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고 마이너 컴파운드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리 확장을 배웠기 때문에 요게
여기 1단계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두 가지 컴파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너무 그림이 지저분해 가지고 제가 좀 제대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고리 확장의 반응에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고리 바깥쪽에 보면은 2차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고리 확장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베타카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베타카본과 그 다음 탄소 사이에 요 알킬 그룹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번호를 헷갈리니까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여기를 뭐 7번으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7번 뭐 헷갈리니까 여기 두고, 자,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마이너스로 헷갈릴까 봐요. 자, 이렇게 하면은 2번과 3번 사이에 요 결합이 깨져가지고 1번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6번, 5번, 4번, 그 다음에 3번, 3번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나요? 여기는 지금 2번, 그 다음에 여기 1번, 1번에는 메틸 그룹이 있고 2번에도 메틸 그룹이 있죠. 자, 3번과 1번 사이에 결합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카르보케타인은 어디로 되었습니까?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3번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2번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카르보케타인 여기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고 1번에 메틸 그룹이 있고 2번도 연결되어 있는데 2번도 메틸 그룹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6번과 연결되어 있고 6번 5번과 연결되어 있고 5번은 4번과 연결되어 있고 4번은 3번과 연결되어 있고 3번은 1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카르보케타인은 여기에 있는 거죠. 2번에.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신액체로서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전자쌍이 여기로 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탄소 재별 반응이 없잖아요. 여기가 3차이기 때문에 옆에도 3차고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고요. 여기 메틸 붙어 있고, 이게 바로 메이저 컴파운드가 되겠습니다. 고리 확장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각의 링을 형성하면서 이 컴파운드가 바로 메이저 컴파운드가 되고, 오각의 그 탄소 재별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녀석은 마이너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B번 문제 한번 볼게요. B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알파 카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탈계가 있는 여기가 지금 몇 차예요? 하나, 둘, 그래서 2차가 되는 거고, 지금 친액체가 약친액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 기질이 2차고 약친액체가 반응하게 되면 이건 전형적인 SN1 반응이죠. 이거 그리고 고리형 화합물이니까 우리가 고리 확장이나 축소를 한번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1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생성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탄소 재별이 있으면 그 반응물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고리 확장이나 축소가 있으면 그 반응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SN1 반응이니까 이탈계가 먼저 떨어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되고, 지금 알파 탄소 옆에 보니까 베타 탄소가 지금 몇 차예요? 여기가 보니까 여기는 베타 탄소에서 뭐 이거 이루어지는 게 없을 거고, 여기 있는 베타 탄소 보니까 1, 2, 3, 4에서 4차잖아요. 그러면 알킬 시프트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알킬 시프트가 일어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새로운 알킬 그룹이 여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형성 다음에 탄소 양이온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돼 버리는 거죠. 비교적 안정해졌죠. 이 상태에서 메탄올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메탄올이 두 번째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러한 녀석이 나오는데 CH3. 근데 주변에는 수많은 메탄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H쪽으로 전자를 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떨어져 간 CL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턱시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이 조금 지저분 하긴 한데, 자, 알아는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L하고, 매톡스가 여기 전자를 줬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좀 존재하겠어? O, H2 하고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를 CL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를 줘가지고, 여기 HCl이 돼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메탄올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얘가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가 된다는 겁니다. 메이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마이너냐? 자, 보시면은 여기서 SN1 반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반응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까지는 똑같아요. CL이 떨어져 나가는 첫 번째 반응. 여기는 똑같아가지고 여기가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링이 형성되어 있고 바깥쪽에 2차 카르보케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육각 이하죠. 그러면 육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기질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번호를 매길게요. 링 확장이라고 하는 고리 확장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오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2번과 3번 사이의 이 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1번 쪽으로 결합을 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2번 그대로 있고요. 1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메틀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 2번과 3번 사이 결합이 깨지면서 1번으로 연결됐었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럼 2번은 여기 3번은 그대로 결합이 유지되고 있는데 2번은 깨졌잖아. 그럼 2번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려주면 오각을 그릴 수 있잖아요. 1, 2, 3, 4, 5. 그래. 1번하고 2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1번하고 1번에 메틀기 붙어 있고 2번에도 메틀기 붙어 있고 2번하고 5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5번하고 4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하고 3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3번하고 1번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생겼던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2번에 카르보케타인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 카르보케타인을 2번에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메탄올이 비로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카르보케타인은 더 이상 뭐 다른 데서 자리 옮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메탄올이 여기서 자유롭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역시 뭐 CL은 떨어져 나가 있고요. 지금 역시나 여기에 OHCH3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메탄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H를 반응해주면 결국은 아까처럼 메톡시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프로덕트는 여기에 메톡시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CH3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컴파운드가 바로 메이저 컴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각이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오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메이저가 되고 고리 확장에 의해서 생성된 프로덕트가 메이저 프로덕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C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C번 같은 경우에도 메커니즘을 결정해야 되고 생성물을 그려야 되니까 메커니즘 먼저 결정하다 보면 이탈기인 BR이 붙어 있는 알파탄소가 지금 2차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하는 친액체가 지금 약친이에요. 반응 기질 2차, 그 다음에 약친 액체. 이건 전형적인 SN1 반응이다. 그지? 그래서 SN1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면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역시 고리 확장 또는 축소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르보케타인의 이동에 의한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카르보케타인이 이동할 게 없으면 그냥 SN1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먼저 SN1 반응을 하면 BR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큰 데다 그려볼게요. 좁아가지고. 자,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이게 첫 번째 단계 반응에서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 탄소 재배할 게 없잖아요. 나머지도 전부 다 2차 탄소들이니까 여기는 바로 그냥 메탄올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탄올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메탄올은 중성의 메탄올이 붙는 거니까요. 붙게 되면은 여기에 파지티브를 형성하게 되겠죠. CH3 이렇게 형성되고 주변에 수많은 메탄올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소로 주고 수소에서 탄소로 주고 결국은 이러한 컴파운드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OCH3 메톡스가 붙은 요게 마이너, 이게 마이너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또 BR이 떨어져 나가면 여기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되는데 요거 어떤 거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 사각이든 오각이든 칠각이든 각 그 사이클로 컴파운드 바로 그 붙어서 파지티브가 형성되면은 축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메탄올과 반응하기 전에 여기 알파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좀 매겨줄게요. 1번, 2번, 3번, 4번. 1번을 알파 탄소라고 하면 그 베타 탄소는 2번과 4번이 될 텐데 저는 편의상 2번을 베타 탄소로 잡고 2번과 3번 사이에 결합을 깨서 이렇게 알파 탄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1번과 4번은 연결되어 있고요. 1번과 4번은 연결되어 있고 4번과 3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신 3번과 2번 사이에 결합이 깨졌죠. 그래서 깨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갖고 2번은 뭐 어디 있다가 떨어진 거 없으니까 2번은 1번과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에 요 결합이 깨졌는데 3번과 1번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성을 뺏긴 거다. 그지? 그래서 2번으로 카르보케타인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1번, 4번, 3번, 2번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2번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지? 2번에 8,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요것도 또 깔끔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여기를 1번으로 잡고 여기에 2번이고 여기에 여기 붙어 있습니다. 파지티브가. 그리고 1번 옆으로 왼쪽으로 4번, 3번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번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탄올이 반응을 할 텐데 자, 카르보케탄이 1차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옆에 다른 탄소들 보니까 여기 베타 탄소가 보니까 알파 탄소가 지금 2번으로 바뀌었는데 베타 탄소 보니까 여기 수소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 수소가 이쪽으로 자, 카르보케타인이 1차에 있고 그다음에 옆에 베타 탄소가 3차나 4차면 어떤 게 일어난다 그랬어?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을 때 옆에 3차, 4차면 어떤 게 3차면은 수소 여기면 알킬 시프트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H가 옮겨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여기에 알파 탄소가 이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메탄올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조금 어지러운데 여기에 O, H, C, H3 주변에 수많은 메탄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전자를 또 이렇게 주게 되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마지막 프로덕트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메톡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얘가 파이널 프로덕트가 되고 얘가 메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C번에서는 우리가 그냥 노멀한 SN1반으로 갔던 녀석이 마이너가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리 축소 반응으로 들어갔던 녀석의 프로덕트는 이렇게 되고 얘가 메이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보시면 다음 친핵성 취한 반응의 메커니즘을 결정하고 생성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SN2인지 SN1인지 봐야 되겠죠. 자, 보면 기질, 여기 반응 기질에 그 할로젠 원소가 이탈기에 연결된 알파 카본이 지금 보면 여기인데 하나, 둘, 셋, 주변에 세 개의 탄소가 있어서 3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SN1이 되겠죠. 그죠? SN1 반응이니까 두 단계 반응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지금 강한 친해차가 쓰이고 있습니다만 용매 자체가 폴라 프라티익 솔벤트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느릴 거고 SN1에 좀 적합한 그런 반응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자, SN1 반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고령 화합물이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된다? 뭐 축소 반응이 있든 그 다음에 확장 반응이 있든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일반적인 SN1 반응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BR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자리 옮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차니까 어차피 뭐 자리 옮김 반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다른 데서 뭐 그 자리 옮김 반응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3차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3차면은 이동이 없습니다. 알파 탄소가 3차면은 그럼 여기에 그냥 SH, NaSH는 SH-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성이 풍부한 SH 쪽에서 이렇게 전자를 제공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단계 반응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돼서 요 프로덕트 하나가 형성됩니다. 프로덕트 1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고리 확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똑같고 그러면 진행이 되면 칼보케타인이 여기에 형성되는 건 똑같습니다. 형성되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여기에 형성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링 바깥쪽에 뭐 2차 또는 3차에 이렇게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건 링 확장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 탄소를 이쪽으로 잡고 여기를 1번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5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타 탄소는 지금 여기 2번이죠. 2번과 3번 사이를 저는 끊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1번 탄소 쪽에 알파 탄소 쪽으로 이렇게 카르보케타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5각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과 5번이 연결되어 있고 5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1번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이제는 익숙하니까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3번과 1번 사이 결합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자, 그러면 카르보케타인은 여기 3번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번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2번에 여기 카르보케타인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에는 여전히 메틸계가 붙어 있고,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각이 완성이 되는데, 오각의 카르보케타인이 어디예요? 2차죠. 2차고, 그 옆에 보니까 3차가 있어요. 3차 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수소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카르보케타인이 여기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SH-가 반응을 합니다. 그죠? 전자쌍을 이쪽에 줘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SH가 붙게 되는 겁니다. SH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중성으로 그냥 이렇게 됐고요. 프로덕트 2가 나왔는데 어떤 게 메이저가 되겠습니까? 이게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링이 사각에서 오각으로 갔기 때문에 안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메이저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일련의 반응 이해하시길 바랐고, 그리고 항상 궁금해하는 게 떨어져 나간 B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R-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냥 BR-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에탄올과 반응해서 뭐 HBr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인데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메커니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기질은 똑같고요. 두 개의 친액체가 다른 친액체가 나왔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되는지를 보고 생성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액성 취한 반응의 메커니즘을 결정하고 생성물을 그리시오 했습니다. 반응 기질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반응 기질이고요. 보면 반응 기질에 알파 탄소가 지금 2차입니다. 2차인데 보니까 그냥 일반 보통 2차가 아니고 여기 알릴릭 2차예요. 알릴릭이면 여기 보니까 친액체는 지금 강친액체 마이너스 OCH3가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친액체이자 지금 2차니까 SN하고 SN2하고 SN2 프라임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SN2는 바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보면 OCH3 이거는 SN2 반응일 때 자,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이쪽으로 제공을 하죠. 그럼 제공함과 동시에 BR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전형적인 SN2 반응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BR이 있던 자리에 그냥 입체화학도 아니고 하니까 OCH가 그냥 이렇게 OCH3가 붙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SN2 프라임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볼까요? 자, SN2 반응 프로덕트는 그냥 금방 나왔고요. 그 다음에 SN2 프라임이 보니까 OCH3-가 이쪽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여기로. 그래서 감마탄, 여기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알파 탄소잖아요. 베타 탄소잖아요. 감마 탄소잖아요. SN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탄소를, 이중결합이 형성된 감마 탄소를 친액체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감마 탄소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마 탄소가 몇 차예요, 지금? 1차, 2차, 3차입니다. 그죠? 3차는 무조건 뭐 알릴릭이든 어쨌든 간에 뉴클리어 파일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강한 뉴클리어 파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SN2 프라임이 바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SN2 반응만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에탄올하고는 어떻게 반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반응 기질은 그대로인데 친액체가 바뀌었어요. 용매이자 그 친액체인 에탄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약한 친액체죠. 약친액체이고 요거는 지금 알릴릭 컴파운드인데 그 이탈기가 여기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탄소, 2차 카르보케타인이에요. 알파 탄소가. 자, 그러면 이거는 SN1으로 반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알릴릭은 SN1, SN2로 반응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친액체가 약한 거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SN1으로 갈 겁니다. SN1으로 가면 뭐 반응 단계는 똑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겁니까? 두 단계니까 첫 번째 단계는 BR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SN1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BR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BR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갔고요.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알릴리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공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주게 되면 공명이 발생해서 여기서 이중결합이 여기 생기고 여기서 전자쌍을 줬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파지티브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에탄올이 반응을 하면 이거는 그냥 SN1 반응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반응하면 SN1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공명 이후에 발생하면. 자, 그러면 SN1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에탄올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OH, CH2, CH3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중성이었으니까. 근데 주변에 뭐 수많은 에탄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CH3, OH 수많은 에탄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면은 결국은 최종 프로덕트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에톡시로 이렇게 끝날 겁니다. 에톡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컴파운드 하나가 있고요. 일반 프로덕트 1이라고 하고 SN1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SN1 프로덕트. 그 다음 여기는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에탄올이 붙는 거잖아요. CH2OH. 자, 여기에 에탄올이 붙는 거니까 SN1 프라임. 그러면 여기에 OH, CH2, CH3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에탄올들이 있으니까 CH2, CH3 에탄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파이널 프로덕트는 여기에 에톡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SN1 프라임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안정합니까? 여기 보면 에틴의 구조에서 보면 알기가 지금 여기 알기 여기 하나 알기 여기 두 개 더 트랜스 상태에서 2차입니다. 2차고 여기도 보면 여기 알기 하나 여기 알기 하나예요. 그러면 두 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안정성이 어떤 게 더 프로덕트가 더 메이저다 그 마이너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프로덕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알릴릭 컴파운드에서는. 그래서 SN1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SN1
원 프라임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4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거 반응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